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서미아입니다. 2019년 제약바이오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이슈 4월에부터 시작되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대표 실적주인 셀트리온, 휴재, 유한양행 등의 3분기 어닝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조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말에 따르면 이달 말 테마감리 결과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에플론의 코오롱 생명과학, 인트로문 바이오 등 연이은 기술 수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어떤 종목, 어떤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유한양행, 셀트리온, 휴재 등 위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두 많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강력한 모멘텀은 사실 기술 수출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랑 규모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 수출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상 이상이나 그 이상이 레이트 스테이지 기술 수출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는 전임상 또는 그 이전의 후보물질 단계 파이프라인도 많이 기술 수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또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은 대웅제약, 한미약품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 최선호주로 대웅제약, 한미약품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이 FDA 나보타 제품 승인이 기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항 보톨리뮴 톡신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에 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대웅제약에 대한 R&D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경우는 기술 수출됐을 때 대웅제약도 50%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이런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런 성공 확률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신약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 이슈 에 대해서 살펴보면, 4월부터 진행됐던 테마감리 이슈는 이달 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내렸고, 이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업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르면 이제 다양하게 신약 같은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이후부터 자사화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사화 가능 시점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가 더 객관적인 방안이,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포인트는 사실 국내 기업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 내수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은 국내에서는 안정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국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국이 어렵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들어간 것이 관건이고,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오리지널 매출,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FDA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제품들, 바이오 의약품들도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 진입하는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요인은 아직은 잔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고 조만간 2개의 제품 출시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경쟁이 강화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툴리눔 톡신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제목 미국, 유럽부터 중국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메디톡스, 휴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휴온스 추가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서 판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은 이제 거의 포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시장 진입이 가장 빠르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휴젤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국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툴리는 국내 주요 기업 현황들 보시면 휴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가장 빠르게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웅제약, 미국, 유럽, 휴온스는 내년 국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회 발표 많이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장 첫 시작은 2019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1월 7일에서 10일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참석 기업이 리스팅 다 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석 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컨퍼런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학회는 일단 아스코 학회일 수 있고요. 지금 임상종양학회 5월 말에서 6월 초 예정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AACR 학회,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JP모건 컨퍼런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시작될 수 있는 학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혈액학회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회들에 참석하는 회사들이 어떠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지,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도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라일람, 올해 8월 첫 번째 RNAi 치료제를 승인받았던 엘라일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RNAi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